유리식 무리식 부분은 일단 처음에 유리식이랑 무리식 나오고요. 근데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나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유리식 무리식은 그냥 문제 좀 몇 번 풀어보면은 아마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거라서, 무리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본 연산들이에요. 유리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루트 안에 절대값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유리식에서 뭐 번분수꼴 나오거나 부분분수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필요한 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일단 연산을 좀 먼저 가 봅시다.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부분분수. 이거는 우리 수원가서도 되게 많이 쓸 거라서 알고는 계시고, 이게 되게 직접적으로 막 복잡하거나 거창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가끔 나오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 소거가 되는 형태라던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부분분수가 이제 통분의 역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는 게, 통분을 거꾸로 한 게 부분분수야 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통분을 해. 그럼 얘를 통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ab분의 b-a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통분이 되어 있는 걸 다시 역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분분수라고 생각하면 됐었거든. 그럼 너네가 아마 교재에서는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b-a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 걔가 ab분의 1이라고 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난 요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떻게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애라고 하고, 보통은 얘가 얘보다 작을 거거든. 이렇게 써놓는 게 꼬이지가 않아. 어찌됐건 공식이니까 우리가 틀을 맞춰서 푸는 게 베스트거든. 그럼 앞에랑 뒤에라고 놓고 여기에 뒤에 거 앞에 거가 있다면, 그래서 공식을 앞뒤분의 뒤 빼기 a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뒤 빼기 앞으로. 그러면은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앞에 거 분의 1에 빼기 뒤에 거 분의 1인 거야. 자, 여기서 고정인 거 뭐냐면, 이 위에 숫자가 얼마가 와 있던 a랑 b가 얼마던 간에 무조건 고정인 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에요. 얘는 항상 1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 얘가 항상 마이너스일 거야. 우리는 딱 요것만 할 거거든. 왜? 아니 얘를 통분한 게 얘라서 얘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1, 1 마이너스는 고정일 거고, 얘랑 얘랑만 꼴 맞춰서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연습 몇 개만 해보자. x-1분의 1이 있고, 그 다음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x 플러스 1에서 x-1을 빼면 얼마야? 1이지, 2지. 그지? 얘에서 얘를 빼면 2야. 그럼 위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근데 2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2를 만들어 줬더니 이 형태로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던 2를 내 맘대로 갖다 놨으니까 숫자를 보정을 좀 하셔야 돼요. 2분의 1로. 그러면은 원래식으로 돌아가겠지. 자, 여기까지 맞춰놓은 상태에서 2분의 1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 얘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너무 좋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써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번만 자주 나오는 형태의 걸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있고요. 얘에서 얘 빼면은 얼마냐면은 2죠. 그럼 이 위에 2가 있다라고 칠게. 그럼 얘는 이번에 이걸 가지고 정리를 부분분수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라고 해서 봤더니, 얘에서 얘를 빼봤더니 있어. 2가 그대로. 그럼 얘는 다른 거 보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을 해주면 돼. 해서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쭉쭉쭉 다 집어넣고선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을 거냐면, 소거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소거를 한다라는 게 그냥 집어넣고 풀면은 끝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얘를 fx라고 한대. 그리고 나서 fx에다가 여기다가 2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10까지 다 집어넣고 쭈쭈쭉 쓰면은 좀 미련한 거야. 봐봐, 왜냐면 규칙이 있을 거거든요. 2부터 한번 싹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자, 잘 봐봐. 2, 3, 4, 5, 6, 10까지를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뺄 거니까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2부터 10까지를 다 넣고 여기다가 2부터 10까지를 다 넣고 그 다음 보여줄게요. 봐봐. 2 넣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쭉 가서 9분의 1, 10 집어넣어주면은 9분의 1이구나. 8분의 1, 9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2부터 집어넣어주면은 3분의 1부터 시작이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쭉 가가지고 이제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마지막에 11분의 1까지 나올 거거든. 그럼 얘네 둘을 빼고 나온 결과에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맞물려요. 공통 부분이거든. 그럼 다 지워지면서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2개가 남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얘랑 얘를 두 칸 차이라고 할 거야. 왜 두 칸 차이라고 하냐면 여기 이 차이가 나니까 두 칸인 건가? 봐봐. 얘는 x 앞에 개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x 앞에 개수를 생각을 하면 1이거든. 몇 차이 나냐면 2 차이 나거든. 앞에 개수가 1인데 2 차이 나니까 두 칸인 거야. 자, 다시 얘 몇 칸이야 라고 이거 지금 제대로 대답 못하면 고3 가서도 뻘짓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헷갈리거든. 얘에서 얘 빼면 몇이야? 2야. 앞에 개수 몇이야? 2야. 그럼 얘는 몇 칸일까? 한 칸이에요. 한 칸이야. 얘 지금 정확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수원을 배웠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면 얘가 공차가 2니까 그래서 얘랑 한 칸 차이고 얘는 두 칸 차이구나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진 괜찮고 일단 지금은 그냥 개수가 2면 그 2가 한 칸인 거야. 얘는 개수가 x 개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한 칸인 거야. 1이 한 칸인 거야. 그럼 이거를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얘가 지금 두 칸 차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쭉 썼을 때 앞뒤로 2개씩 밀려가지고 앞에 뒤에 2개, 앞에 2개랑 뒤에 2개 남는 거 확인되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차피 넣었을 때 두 칸 차이라는 거 보이니까 요 과정이 생략이 돼요. 이걸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어차피 2개씩 밀려가지고 앞에 2개, 뒤에 2개 남을 거니까 나라면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3 넣고 2개. 그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뒤에 2개니까 여기다가 9 넣고 여기다가 10 넣고 그래서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거기다가 그냥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버릴 것 같아. 나름의 공식이야. 이거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암산도 되거든요. 이거는 고2 때 가면 필수입니다. 무조건 수원에서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 가지고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얘를 내가 fx라고 했어. 아예 새로운 걸 갖다 놓을까? 자, fx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2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그거 분에 1이 있어. 자,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부분 분수의 형태로 바꾸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얘에서 얘를 뺀 게 위에 있나?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2야. 위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주라고. 그리고 나서 2분의 1 갖다 놓으시라고. 그럼 정리해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빼기 2x 플러스 3분의 1이야. 내가 이거 항상 2든 100이든 얼마든 무조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갖다가 곱해 주신 거가 fx인 거지. 그럼 우리 여기다가 2부터 10까지 집어넣을 건데 가만히 봤더니 얘 몇 칸 차이나? 앞에 개수가 2네? 1이고 3이네? 한 칸 차이 나네요. 그럼 얘는 한 칸씩만 밀려있을 거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계산을 한 결과는 뭐가 나올까?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1이고요. 10을 집어넣으시면 23분의 1이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시면 얘가 답이겠지. 이해됐어? 해서 요거를 일일이 써가지고 소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분 분수가 이제 지금은 나오는 게 너무 뻔해서 어느 정도의 특징만 있으면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냐면, 얘가 부분 분수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모가 곱골일 때야. 분모가 곱골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 부분 분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분모가 곱골이고 분의 얼마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분분수 의심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곱골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 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부분분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조금 꼬기는 했는데, 왜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밑에 있는 게.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x지. 그럼 위에 있네. 괜찮지? 그럼 얘가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 따로 쓰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얘도 따지면 부분분수의 형태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가 곱골이 형태가 대부분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의심 정도는 해보자.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조금 과하고, 부분분수는 요 정도만 속어 할 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 쪼개는 거, 바꿔주는 거는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분수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x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뭐 1 이렇게 있어. 얘 통분하세요. 그럼 얘들아 이거 통분 못하지 않잖아. 그냥 요거 먼저 하시고,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x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1 될 거고요. 그거 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1은 1분의 1이니까 얘 분모 얘 분자 가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무리식에서는 조심할 거, 유리화를 못하지는 않을 거니까 요것만 좀, 이것도 진짜 진짜 매번 어떻게 이거를 아직도 이게 너네뿐만이 아니라 계속 헷갈리더라고. 중3 때 나오고 고1 때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도. 자, 얘 얼마예요? 얘 A야? 얘는 얼마야? 절대값 A야? 제발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 붙이셔야 돼요. 요거는 아직도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발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 붙여서 처리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식 무리식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요거 뒤에 가서 어차피 한번 얘기를 해드리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A분의 B 더하기 C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의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우리가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어. 필요하다면 봐봐. 얘 액마 2에 4가 있으니까 4 갖다 놓고, 그 다음 액마 2는 만들어줘.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서 내가 액마 2를 만들어주고 나서 원래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식 보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4x고 얘가 마8이잖아. 그럼 뒤에 얼마 있으면 돼? 플러스 11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주면은 4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x-2분의 11 되죠. 이거 우리 이제 산술기하 할 때도 얘기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계산할 때도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갑시다. 네, 얼른 다녀오세요.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단원이 지날수록 함수들을 하나씩 계속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행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딱 두 개야. 꼴랑 두 개예요. 뭐 있냐면 1차랑 2차 배웠죠. 그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풀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함수들 중에 이제 이거를 스타트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배울 거고요. 그다음 뭐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한 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뭐 대칭음 이런 거 잠깐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일단 배우는 것만 보면은 유리랑 무리랑 그다음 2학년 때 올라가서 지수, 로그, 삼각 배우죠. 그다음에 2학기에 올라가가지고 3차, 4차 함수 배울 거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게 끝이기는 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궁극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는 한데 이제 뭐 기하까지 가면은 2차 곡선이다 해가지고 곡선들 뭐 식 몇 개 더 배우기는 하겠지만 자 어찌됐건 그럼 얘네들을 배우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얘네들 중에 꼴랑 두 개인 거야. 그럼 1학년 2학기 때 얘네 두 개 배울 거고 2학년 1학기 때 얘 배울 거고 2학년 2학기 때 얘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운다라고 쳤을 때 함수들을 배울 때 니네들이 기본적인 태도가 좀 뭐가 되셔야 되냐면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져야지만 문제가 풀려. 그게 돼서 앞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끄집어내고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막말로 사람 뭐 닭 다리가 두 개고 강아지는 다리가 네 개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진 않거든.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그럼 너네도 여기에서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되냐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특징들이 오늘 기준으로는 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고 푸셔야지 이걸 까먹고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자 하면서 이제 몇몇 가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랑 특징 같은 거 좀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긴 할 텐데 기본으로 유리함수는 우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분의 k의 형태야. 그래서 이제 유리식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봐봐. 얘가 나는 그냥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르면 얘는 어떻게 생긴 애였어? x축이랑 y축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아. 원래 처음에 2차 함수 배울 때도 니네 중3 때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그냥 점 찍고 배웠을 거거든.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었다고? 이렇게 생긴 애거나 또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려지더라였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보면은 여기에 달라붙고 여기에 달라붙지 넘진 못하잖아.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점근선이라 그랬죠. 얘네들이 점근선이야. 누구? x는 0이랑 y는 0이라는 애가. 그럼 우리 유리함수에서 기본적인 특징 네 가지.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점근선의 방정식. 똑같은 얘기지만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의역. 그 다음 네 번째가 치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대칭성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볼 거거든. 야 이거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고? 정의역은 뭐고? 치역은 뭐고? 그러니까 유리함수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어떤 종류의 유리함수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네 가지 성질은 무조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할 말이 없어.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칭성. 대칭성은 총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작게 세 가지인데 걔네들이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인지도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쫙 정리를 해 보십시다. 자, 내가 보라색을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세로가 x는 0이고요. 가로가 y는 0이었지. 잘 봐.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야? 여기죠. 0,0. 정의역은요? 자, 지금 하얀색 그래프든 파란색 그래프든 정의역, 즉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는 어디니?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요? 하얀색 봐봐.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다 그려지고요. 여기 기준으로 왼쪽 다 그려지거든? 그럼 어디 빼고 다 그려지는 거야? 0 빼고.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치역은?
여기 빼고 다 그려지는 거 보여. y는 0 빼고 위아래로 다 그려지니까 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네.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 네 가지 특징은 기본적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라고 하면 유리함수는 점대칭 하나랑 선대칭 하나가 있거든요. 두 개. 점대칭은 누구야? 아이고, 얘를 나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대칭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야. 여기 어떤 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점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점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해서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점대칭성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점을 지나면서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얘에 대하여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둘 다 대칭이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얘가 이제 대칭점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대칭인데 선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죠. 지금 초록색 보면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유리함수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얘도 역시 대칭성이 포인트가 될 때가 많아요. 유리함수가 무리함수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거거든. 얘네들이 섞여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 이 성질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K가 의미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내 얘기를 그냥 나는 대가리라고 하긴 하는데 얘가 양수면 어디에 그려져? 1, 3, 4분면에 그려져요. 왜요? 점 찍어보면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원래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 또는 여기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 그러니까 대칭시켰다라고 보셔도 되고 어찌됐건 그러면은 2,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요 K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K값의 크기가 커지면 유리함수는 어떻게 될까? 인데 K가 절대값이 커지면 점근선에서 멀어져요. 얘가 작아지면 점근선에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봤을 때 K값이 더 큰 건 누구야? 빨간색인 거야. 이거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X를 우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X 곱하기 Y는 K가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쳤을 때 X좌표, Y좌표잖아. 그럼 X좌표 이만큼이고 Y좌표 이만큼이거든. 얘 곱하기 얘를 한 게 K거든.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뭔 거야? 사각형의 넓이죠. 여기에 만약에 K가 있었어. 하얀색에. 그러면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지. 그래서 K가 커진다는 얘기는 사각형이 넓어진다는 얘기거든. 그거 가지고 점점 점근선에서 멀어진다라고 보셔도 됐었죠. 자, 어찌됐건 얘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다라고 하면 두 번째,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요. X로 A만큼 Y로 B만큼 움직이면 얘 몇 컴마 몇 됐죠? A, B 됐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A, Y는 B 되겠지. 왜? 아니 X로 A만큼 Y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A, B 되고 얘도 A 되고 얘도 B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외울 거니?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뭐가 돼? X는 A가 아니고 Y는 A가 아니다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선대칭, 점대칭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왜? 얘를 앞만 움직여봤자 여기 뭐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B가 있다라고 치면 K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여기 역시 대칭점이고요.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역시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지가 될 거니까 요거는 변함없이 요대로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얘도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 아까는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지. 졸지 마. 오늘 지금 할 게 좀 많아요. 문제가 이거 지금 잘 안 들어놓으면 많이 까먹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그지? 요거 잘 안 들어놓으면 이따 못 따라와. 제발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딱 오늘까지 진도 나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질문만 받을 거거든요. 마지막 진도야. 일단 4시 기말 전까지. 빨리 정신 좀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울 게 많아서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지금 기억을 되살려야 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에 게 어려울 거라 좀 다 잘 들어보셔야 되고. 자, 어찌됐건 평행 이동을 한 걸 가지고 0,0에서 A, B가 됐다라는 거 찾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에서는 어떻게 찾아? 얘가 0 되는 값 찾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읽어주시면 그러면은 뭐가 돼?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점근선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이 점근선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평행 이동의 정보도 담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유리함수를 찾았어.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봤더니 2,3이래. 그럼 걔는 원래 기본형에서 x로 2만큼, y로 3만큼 움직였다고. 평행 이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모양을 결정하니까 양수, 음수냐. 그 다음에 이제 k 값 크기에 따라 사각형 크기 결정되니까 얘가 모양도 결정해 주잖아. 요거 가지고 우리가 겹쳐지는지 안 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를 통분을 시켜요. 잘 봐. y는 내가 이거는 일부러 숫자로 좀 쓸게요. x-1에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통분을 시켜놓은 형태. 1차식분의 1차식 형태. 자, 얘가 나오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이 자, 얘는 그대로 보여. 1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y좌표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얘 어떻게 기억하자라고 했었냐면 x개수분의 x개수 있죠. x개수분의 x개수. 이거를 찾는 게 사실 그냥 나눠버리는 과정 중에서 유도가 되는 건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개수분의 개수를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리미트 배운 사람은 리미트 씌워보셔도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1분의 1에서 1 이렇게 나오겠지. 좀만 힘내봐. 시작은 할 지 얼마 안 됐지만 힘내셔야 돼요.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나와요. 이거 그래프 지금 못 그린 애들은 앞으로도 계속 못 그리거든. 제발. 점근선의 교점이 1,1인 거 찾았지. 난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또 가슴 아파요. 아마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보통 기억 못할 때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쪼개주는 거야. x-1에 x-1에 더하기 얼마 만들어주냐면 4를 갖다 놔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분의 얘를 해주면 1이고요. 얘분의 얘는 x-1분의 4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네. 그랬더니 2번 형태 됐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1,1이네. 이렇게 찾았지. 근데 우리가 매번 이거를 하고 있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이런데 미지수 껴있으면 또 쉽게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점근선의 교점 찾을 수 있으면 밑에 방정식이랑 정의역, 치역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대로 숫자 따라가는 게 보이니까 써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싶어. 그릴 일이 수두룩하게 많을 거란 말이야. X축, Y축 그려. 잘 봐. 1,1이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그리려고 봤는데 그럼 뭘 찾아야 돼? 분자 찾아야 돼요. K를. K 찾아야 된다고. 왜? K가 양수면 1, 3, 4분면이고 음수면 2, 4, 4분면일 거니까. 그럼 K 값은 어떻게 찾아? 하고 봤더니 야 봐봐. 얘가 K지. 얘가 K지. 얘가 K지. 우리 이 식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4 나와?
1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보여?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얘 날아가면서 4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앞으로 그냥 K 찾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1이 뭐야? 분모가 0 되는 값이죠.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하시잖아요.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그럼 뭐가 나온다고? K값, 대가리가 나온다고. 대가리가 나오면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어찌됐건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여기서 이건 센스야. 유리함수를 그리는데 X축 여기 뭐야? 원점과 만나는 지 안 만나는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 나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나라면 기본적으로 그리다가 멈칫하고 Y절편 찾고 갈 것 같아. X절편이랑. Y절편 찾아보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X에다 0 집어넣어봤다.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서 원점을 지나진 않네. 이 아래쪽으로 그려지겠네. 그래서 이 정도 디테일은 필요하면 좀 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딱 유리함수 내용은 이게 끝이야. 여기서 조금씩 살붙이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뭐 할 수 있어야 돼? 특징 4가지 무조건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당연히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대칭성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분자 어떻게 찾는다고?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 집어넣으시면 바로 K값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1, 3, 2, 4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대칭성도 계속 유지되죠. 점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앞에 역함수 배웠던 거 있잖아, 우리. 그것도 하나만 조금 하고 갈 텐데, 여기 이제 계속 나와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 그래프나 우함수, 기함수나 주기함수나 그냥 그런 함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 섞어가지고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졸린 사람 빨리 뭐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하세요. 오늘 문제 풀 게 많아서 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시험도 못 보는 거거든. 자, 역함수는 얘들아, y는 x랑 대응관계가 바뀌는 게 역함수라 그랬잖아. 그럼 유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1차식분의 1차식.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일 거거든요. 이렇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구하라고 진짜 해가지고 이거를 구하고 있으면 좀 귀찮아. 요거 너네 그냥 집에 굴러댕기는 정석이나 뭐 기본 개념서 보면은 유도 다 하거든요. 아니, 역함수 구할 줄 알잖아. x랑 y랑 바꿔. 그 다음 정리해서 y는으로 정리만 열심히 하시면 나오거든. 근데 그걸 나오는 걸 매번 하기가 귀찮아서 우리는 얘를 좀 공식화해서 기억을 할게.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이렇게 부자예요. 부자가 뭐야? 부호 바꾸고 자리 바꿔라거든. 얘랑 부호랑 자리 바꿔주시면 역함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ax-c에다가 얘 일로 가면서 부호까지 바꿨지. 얘는 b니까 일로 가면은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겠죠. 얘가 역함수야. 왜 이렇게 돼요? 진짜 구해보면 그래요. 구해보면 그래. 그래서 얘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다라는 거. 매번 구하기 귀찮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이런 성질들은 당연히 성립을 할게. 얘의 점근선의 교점이 P, Q야.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P, Y는 Q.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해가지고 쭉 나올 거잖아.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될까? 당연히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되니까 Q, P겠죠. 나머지 성질들도 다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가겠지. 얘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였다면 이렇게 가서 x는 q가 아닌 y는 p가 아닌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성질들은 다 똑같이 크로스가 될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역함수 때 얘기를 했던 거기는 한데 fx가 유리함수인데 fx랑 f의 역함수랑 같은 함수야 라고 하면 이거 특징 뭐가 있었니? 다시 fx가 역함수야. fx가 유리함수야. fx가 유리함수인데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같대요. 얘랑 같대요. 그럼 이건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왜? 봐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만약에 여기 어디 있다라고 하면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겠죠. 이걸 식으로 확인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유리함수는 대칭성 몇 가지? 2가지 또는 3가지.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고. 어떤 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라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얘인데 걔가 누구야? y는 x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어차피 대칭이야. y는 x 대칭시키고 대칭시켜도 모양이 유지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랑 원함수가 같다면 유리함수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겠다.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K값,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하기로는 대가리죠. 그 값이 같으면 모양이 같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 액마 1분에 액플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액마 1분에 2액플 2가 있어. 얘 K값 얼마야? 1이지? 1이래. 미안. 4죠? 얘 K값 얼마야? 얘 대가리 분자 얼마예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아까? 얘가 0 되는 값 1을 분자에 대입하라고. 그럼 4잖아. 그럼 얘도 4고 얘도 4네.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x-1분에 x-1 더하기 4로 바꿔주면 얘가 대가리. x-1분에 2의 x-1 갖다 놓으라 그랬죠. 그럼 2의 마 2니까 여기에 플러스 4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얘가 또 대가리네. 그러면 얘랑은 모양이 같네. 그리고 나서 뭐만 달라? 점근선의 교점이 달라. 몇 컴마 몇이야? 1,1이야. 얘는 1,2야. 뭐만 달라? 평행 이동을 얼마나 했는지만 달라. 그러니까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지죠. 이해되니? 자, 근데 말장난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대가리를 구해봤는데 만약에 하나가 마이너스 4야. 얘가 만약에 이거 지금 식이 이렇게 보면 그냥 아예 새로 써줄게. 하나가 x분의 2고 하나가 x분의 마이너스 2야. 자, 얘 대가리 몇이에요? 2예요. 얘 대가리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이건 문제에 따라 달라요. 평행이동해서 얘가 될 수 있나? 좌우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얘가 될 수 있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잖아.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잖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좌우 위아래를 움직여서 얘가 파랑이가 될 수 있어? 불가능이야. 평행이동만 써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있으면 되겠지. 가끔 치사하게 이거 내는 경우 있거든요. 내신 문제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읽다가 풀다가 틀리는 애들 가끔 있어. 좀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수. 개수가 이게 마이너스가 이런 데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대가리를 못 찾아. 얘들아 봐봐. 얘 분자 얼마야? 1이지. 그지? 자, 잘 생각해봐. 얘 분자 1이지. 얘 분자 1이죠. 얘랑 얘랑 모양 같아?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 분자 같으면 같다며. 내가 아까 근데 여기 지금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안 헷갈리려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위를 위로 올려. 이렇게 올리세요. 여기는 마이너스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의 x계수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위로 올리고 보세요. 그러면은 덜 헷갈려. 알겠지? 해서 이거 진짜 이게 지금 내가 지금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통분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으면 은근 놓치거든요. 개수는 1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 얘들아 좀만 힘내봐. 유리함수가 내용의 거의 한 65% 정도 되고요. 무리함수가 한 35%? 자, 유리함수 위의 점, 유리함수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서 보통 뭘 물어볼 거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 있죠. 으로부터 유리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까지 거리의 최소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자, 이거는 뭘 하시면 되냐면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최소인가? 아니죠. 언제가 최소일 거야? 라고 하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얘가 만나는 점, 이 길이가 최소가 될 거거든. 뭘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근데 이거 점이니까 일단 요 점은 이렇게 보자. 직선에서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일단. 그럼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찾으시면 돼요. 저기 점근선의 교점부터 어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대칭인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시면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상황 한번 봅시다. 만약에 P가 0,3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y는 x분의 8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 Q가 이 곡선 위를 움직일 때 PQ 길이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얘가 P가 이제 자, 이 유리함수를 내가 그려봤더니 점근선의 교점이 0,3이야. 그럼 여기 점근선의 교점 얘를 0,3이라고 잡자. 그리고 나서 Q가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이 문제로 치면. 그리고 요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 팁은 얘들아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하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게 45도거나 135도거든요. 기울기가 1이면 얘가 45도고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35도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135도 갑자기 왜요? 여기가 그럼 45도란 얘기야.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이등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1대1 대 루트 2가 될 거라고. 그럼 특수각이잖아. 그럼 그 특수각 쓸 생각도 좀 하시고,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에다가 0,3 지나면은 x 플러스 3 얘겠지. 그럼 얘랑 연립하시면은 여기에 x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이 8이니까 x는 뿔마 루트 8이야. 2루트 2. 그럼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란 얘기니까 2루트 2란 얘기니까 그럼 여기 2루트 2, 여기 2루트 2니까 요 길이 얼마일까? 특수각 이용해주면 4겠죠. 1대1 대 루트 2라 그랬으니까 2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그때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루트 2를 더하시고 여기다가 루트 2를 더하시면 되니까 2루트 2, 3에다가 2루트 2를 더한 거니까 3 플러스 2루트 2. 필요하다면 좌표도 구할 수는 있겠죠. 자, 어찌됐건 특수각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점정거리 그냥 무지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참아봐. 졸리면 뭐 서서 하시든 물을 드시고 오시든. 자, 뭐 상황이 이럴 거야. 유리함수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 거리를 물어봐요. 여기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그 직선이 뭘지는 모르거든요. 대칭인 직선을 줄 때도 있고 대칭이 아닌 직선을 줄 때도 있어. 그러면은 뭘 하시는 게 일단 베스트냐면 첫 번째는 Q의 좌표를 임의로 잡아. T, FT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좌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점직거리야. 좌표 설정하고 점직거리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식이 나와요. 숫자로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t에 대한 식이 나올 거거든. 그럼 그 식의 최소를 구하는 거다 보니 그럼 이건 상황에 따라 문제에서 설정을 좀 해주긴 할 텐데 보통 이런 상황이고 얘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양수일 거거든. 그럼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써도 돼? 산술기하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서도 나와. 산술기하 평균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는 계산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서 알고만 계십시다. 풀리기는 해요. 언제 최소일까요? 라고 하면은 얘랑 평행인 직선 있지. 평행인 직선이 요 유리함수랑 접할 때 이 유리함수랑 접할 때 있지. 그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 직선 하나 잡고 y는 뭐 x 플러스 k 이렇게 잡고 얘랑 유리함수랑 연립하셔서 판별식 쓰면 k 값이 나올 거야. 그럼 k 값 구하면 요 직선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셔도 되기는 해요. 이게 대칭일 때가 항상 최소인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최소는 뭐야? 그냥 여기 있는 어딘가일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처럼 점직거리, 좌표 설정해가지고 점직거리 그 다음 산술기하로 풀던지 아니면은 얘랑 평행한 직선을 하나를 갖다 놓으시고
이점부터 여기까지의 점직거리를 구하시던지, 그러니까 직선부터 직선까지 거리, 요 거리 아무거나 구하시면 되죠. 그거 구하시던지. 근데 이제 얘가 숫자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서 얘가 일단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자, 이거 연습 한 번만 해보고 쉴 테니까 보세요. 자, 상황이 이래. 만약에 y는 x-1분의 2 더하기 2 위의 점 P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점근선의 교점 몇 콤마 몇이야? 1,2야. 그럼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대가리가 2네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겠네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는 뭐죠? 나라면 무조건 점근선 집어넣고 볼 것 같거든. 점근선의 교점이 1,2라며. 그럼 1,2 집어넣어봤더니 성립해 안 해? 하잖아. 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생긴 애겠네. 대칭인 직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임의의 점 하나를 t-1분의 2분의 2의 형태 이렇게 잡아주고요. 얘부터 요 직선 누구?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이거 다 일반형으로 바꿨어. 좌변으로 넘겨서. 얘와 이 점까지의 점직거리를 구하시는 거야. 개수 제곱의 합 1제곱 1제곱의 루트 분의 t랑 이거랑 집어넣어주면 t 더하기 t-1분의 2 더하기 2 빼기 3의 절대값.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t-1 더하기 t-1분의 2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양수 조건은 줄 거예요. 왜? 지금 1보다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수 조건은 만족할 거고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얼마예요? t-1 더하기 t-1분의 2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한 거. 얘랑 곱하시면 얼마? 2죠.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가 2 루트 2. 밑에 뭐 있어? 루트 2. 루트 2분의 2 루트 2니까 답은 얼마야? 2. 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너무 졸라서 안 되겠다.